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네,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네, 21년도 1월 13일이고요. 4시 53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박셀바이오 제가 그래도 매일 꾸준히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저 역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애완견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해보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좀 보고 있어요 저도. 네, 뭐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 좀 보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죠. 네, 급등했으니까 급등은 급락주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랑 또 앞으로의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요즘에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파네요. 그리고 개인 쪽이랑 기타 범위 쪽이 들어왔던 것 같고 저도 이거 좀 처음 봐요. 오늘 체결 강도도 그렇게 막 체결 강도가 막 세진 않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예, 체결 강도가 막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음, 네. 어제도 이제 영상 올려드렸었죠. 정나셀님 하루하루 단타 치면서 욕심 없이 조금씩 먹고 있다. 예. 단타 칠 만한 구간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심해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하락과 행보 예상이 되고 있다. 오늘도 주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살 때는 거의 분할로 안 사고 그냥 단일가로 바로 매매를 들어가가지고 음, 항상 뭐 취향이 다르죠. 요즘에 좀 박셀바이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실 텐데 뭐 특별히 악재가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정답이게 됐죠. 심약한 사람들이 참 힘들 것이다. 네, 그래도 하락폭에 비해 체결 강도는 70 유지. 음, 무증이 20일이 이제 무증.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좀 수익을 크게 났다라고도 하시고, 예. 박셀바이오 오늘, 예. 그래도 추세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 구간, 이 5일선이 이탈하면은 보통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말아 올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상승. 근데 여기서는 5일선이 이탈이 나온 뒤에 테스트하고 지금 더 빠지는 형국. 예. 그러니까 뭐 100%라는 게 항상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해도 더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실질적으로 이때 한번 당했던 사람들은 두 번 안 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거고 약간 이러실 텐데 음, 뭐 적절한 조정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했고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뭐 물론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내가 왜 꼭지점 항상 저도 이제 박세바에 뭐 제가 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심은 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되고 네 그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 세계죠. 주식 세계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15분 봉, 1시간 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51선이 이탈이 나오는 시점이고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21선 위에 있겠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21선 터치 여부 그리고 21선 지지 여부를 또 뭐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은 이평선들을 보시는 분들은 21선 지지 여부를 보게 될 것 같고 지금 피보나치 레벨에 약 61.8%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61.8%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금 채널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래도 이 종목을 좀 매매에 대해서 동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구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상당히 좀 무섭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매매 기준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무섭긴 해요.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분석하는 건 어렵진 않죠. 굳이 분석하는 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준점을 잡고 지켜보는 거를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이 노란선은 지금 오히려 이제 지지받고 더 빠지는데 쓰여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결국에는 주가의 향방을 갈리는 거는 뭐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어디다 기준을 두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근데 차라리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더라고 하면은 거래량이나 체결 강도도 좀 붙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테스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첫 번째 반등은 상당히 강합니다. 원래부터. 반등은 꾸준히 잘 나오다가 이상하게 이제 반등이 안 나오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조금 위험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가 빠졌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고가 대비해서 약 42%, 40%, 41%가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마, 좀, 원래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힘이 강했죠. 근데 아플 땐 또 아프죠. 종목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세계 최대 뭐 챔피언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거나 피로해지면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종목들도 다 비슷한 원리죠. 애초에 원리고 좀 중요시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아직 계속해서 돌파 시도는 하는데 돌파가 안 나온다는 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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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결국에 주식은 확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확률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을 좀 돌파를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어제 이 노란선, 이거는 그 단기적으로 좀 지지 여부를 지켜보게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줘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시그널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거죠 지금. 리테스트한 이후에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거는 이런 구간들을 좀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전 저점이 이탈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얼 수는 있죠. 당분간 조금 흐름을 보면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는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반등이나 아니면은 그 추세에 있어서는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매수받기에는 꺼려지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런 수렴이나 아니면은 추세 이탈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금은 저항이 됐지만 이런 구간들을 다시 한번 더 리테스트 할 때, 오히려 이런 구간이 지금은 빠질 때는 리테스트하고 빠지는 구간이지만 확실히 돌파가 되고 리테스트 해줄 때는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이평 거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흘러가는 건 맞죠 지금. 그리고 이 중심값도 지금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보통 이거는 이런 사이클이 나올 때는 뭐 쉽사리 제가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직전 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선을 활용할 확률이 높겠죠. 추세선을 활용하거나 어떤 저점을 잡고, 근데 꾸준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꾸준히 반등은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자, 예전에 여기를 태클을 했었죠, 한번. 여기를 기준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자,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벌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도 또 나오고 꾸준히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추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가와 저가를 이제 추세로 볼 수 있는 거죠. 고가를 높였느냐, 저가를 높였느냐, 저가를 낮췄느냐, 아니면은 고가를 낮췄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전 저가를 여기로 기준을 잡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통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때처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직전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너무 급등주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파동에 있어서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당장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피보나치 레벨이 될 것이냐, 이평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61.8%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조정은 뭐 88.6%까지는 받을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분할 매수로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평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래서 분할 매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원샷 원킬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자르는 거고 기다 싶으면은 들고 가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튼 좀 힘들죠.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지지 구간을 찾기에는 뚜렷하진 않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지지 구간을 깨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오히려 지지 구간들을 깨고 나서 이제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 조금 이게 좀 추세적인 부분들 이게 이평이 되었든 네, 이평이 이제는 역배열 상태가 되었죠. 정배열이 이제 노란색으로 저는 표시를 하고 역배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되었을 때 이제 말을 하는데 이평이 5일선이 최소한 이 5일선이라는 게 이렇게 오다가 최소한의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분홍색 선을 그래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지받는 흐름도 봐야 되고 이평이 이제 이것만 본다라고 해서 저점이 잡혔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평이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야 됩니다. 5이평이. 그러면 뭐 22평도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서 정배열 시장으로 이제 만들어 갈 때 정도의 매매를 해도 그렇게 막 충분히 뭐 저점은 못 잡더라도 네,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이클에 나왔을 때는 그 손절 잡기가 쉽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박셀바이오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트레이더의 관점이잖아요. 트레이딩이나 트레이더의 관점이고 실질적으로 박세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셔서 아니면은 좀 가치 투자나 생각하셔서 이렇게 분할 매수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다. 그냥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언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근데 주의할 거는 자꾸 이렇게 못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의심을 하는데 끝까지 내 소신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소신을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런 경우 뭐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올라가면은 내가 이 박셀바이오가 진짜 대박인 종목이구나, 대박 종목이구나, 아니면 내 실력이 높다, 실력이 좋아서 이걸 먹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물론 제 시청자분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발견한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 쓰레기 종목 이런 얘기가 이제 조만간 종토방 오늘 만약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개잡주 이런 얘기 들리기 시작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잡주라는 소리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나오면은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욕이 막 미친 듯이 발발할 때 그때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하죠. 강한 반등이나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직전 저점은 깨졌고 추세는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봉상에서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뭐 이평이라든지 아니면 직전 매물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직전 매물대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준이 많지는 않아요. 기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전에 어떤 음봉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느냐 이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는 그런 이격도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봉을 보면서 매매하기는 좀 꺼려집니다. 예. 근데 뭐, 음, 언제 어떻게 또 반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죠.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분홍색 선을 여러분들도 다 키움증권에서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 정도 이런 선 그리시고 로고를 적용이 되어 있죠. 선형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뭐 선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음, 로그가 아닌 선형으로 본다라고 해도 아마 그릴 수는 있을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로그, 선형. 예. 로그를 적용하느냐, 선형을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로그 눈금 많이 봐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이렇게만 보실 겁니다. 예. 로그로 적용해서 보면은 이 하락폭이 좀 덜 하락했고 상승도 덜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보통 선형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선형 그러면 엄청나게 상승하고 엄청나게 하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 노란색 선은 무의미하죠, 선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로그랑 성형 둘 다 돌파하는 흐름을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지금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음, 이런 하락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하는 시점을 좀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이 정도를 그게 이제 51선이랑 맞닿죠. 지금 제가 보는 지수 이동평균선인 51선이랑도 맞닿기 때문에 여기를 위로 이제 올라탄다는 거는 그래도 좀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찾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잡기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뭐 로그는 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로그로 적용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평을 거의 안 봐요. 예, 이 평을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좀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제 기준이고 저는 이 평을 하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추세를 보는 건 뿐이에요. 이 평을 활용하는 단계는 그러니까 뭐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추세나 아니면은 근데 이평선은 이제 손절 잡기용으로 활용할 때는 있죠. 예, 있는데 네, 아무튼 최소한의 60분 봉에서 60분 봉에서 51선 위에 있는 걸 저는 좋아를 합니다, 종목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어떤 패턴 거래도 가능했지만 여기가 이탈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좀 매수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트렌드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지하는 여부 확인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송구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